네, 안녕하세요. 소링타로입니다. 예, 이제 어느덧 1년의 중간이 찾아왔는데요. 사실 저의 생일도 1년의 거의 중간이에요. 바로 어제입니다. 물론 물어보시진 않았는데. 예, 아무튼 저도 밸런스와 중심을 참 중요시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지금 2023년 한 해 중심에 서서 그 어떤 카테고리에도 치우치지 않은 하반기를 넓은 관점에서 그리고 세부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하반기 운세를 리딩하러 왔습니다. 이것은 일다의 리딩이라기보다는 리드하여 이끌다는 리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반기 운세를 저의 리딩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제가 기도의 기운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늘 그렇듯 저의 관점은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 사람의 삶을 결과론적으로만 보지 않고 과정으로 보려는 마음으로 담았음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행복도 불행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유연하게 삶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카드 선택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에는 상반기 흐름과 그 사람의 성향, 그리고 아래는 이제 하반기의 흐름을 먼저 전체적으로 볼 텐데요.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좀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어떤 믿었던 사람, 일, 그리고 신념 또는 나에 대해서 크게 실망감을 가졌던 일이 있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순 있겠지만, 믿었던 연인이라면 삼각관계나 다른 이성과의 교류를 알고 이별을 맞이했거나, 또는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과 헤어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 성취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실패해서 마음의 상심이 크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그것이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자존감도 내려가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워낙 본인이 감성적이고 감정이 섬세한 사람이기도 하고, 스스로 원하는 이미지에 맞춰 살아가려고 애쓰는 스타일이고요.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삶의 편안함을 느끼다 보니 본인이 숨기고자 했던 비밀, 아니라면 타인의 비밀이 드러나면서도 그 상심이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꽤나 믿었고 귀하게 여기던 사람 또는 신념을 저버리면서 그만큼 비교적 무거운 상실감으로 힘드셨던 기간이 지속되었고요. 우울감도 느끼고 그런 감정들을 예술로도 승화시키기도 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아무튼 여러 방면으로 애쓰면서 꽤나 더딘 상반기를 걸어오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그 고통과 상실감들이 경험으로 자리 잡아서 깨달음을 얻는 길로 가셨거나 가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또는 그런 통찰력을 얻고자 갈망하고 있는 듯도 보이고요. 말 위에서 컵을 들고 나아가는 기사가 이런 감정적인 문제로 상반기에 시간을 많이 흘려보냈으니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과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흐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곧 손에 거머쥐는 것이 과연 원하는 것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상반기에 침체되어 있고 거꾸로 가는 것만 같던 나 자신이 앞으로를 바라본다는 점이 중요할 듯 합니다. 일단은 한 발 한 발 내디어 나아가는 것은 이제는 과거의 일들을 내려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하반기 초에는 상반기에 겪은 일들로 인해서 아직 모든 감정이 다 씻겨 내려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경험을 토대로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시야가 넓어진 듯 보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힘든 경험을 했을 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좀 안타까운 방향으로 가면 마음의 문이 성벽처럼 꾹 굳게 닫혀버리기도 하지만, 이 카드를 보신 분들의 흐름은 그것이 아닐 것으로 보여져요. 오히려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그런 마음이 초반에는 당연히 쉽진 않습니다. 이제 막 상처에서 나와 빛을 받는 시기인데 상처가 따끔거릴 수는 있죠. 그래서 본인의 따뜻한 마음이 비록 그만큼 돌아오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또 감정에 휘둘리고 사람에게 휘둘리고 다시금 또 상처가 아파올 수는 있지만요. 결국 하반기에는 그런 것들이 돌아오고 좋은 운으로 흘러 들어갈 발돋움이니까 그 부분은 성장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하반기로 이제 흐를수록 내가 애쓰며 사람들에게 뿌렸던 귀중한 마음들이 돌아오는데요.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나 교류는 사람 보는 눈을 키워주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도 알게 합니다. 그것이 하반기 초반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중에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되는데요. 초반에 마음의 문을 꾹 닫게 되면 찾아오기 어려운 인연이었을 겁니다. 이 파트너는 결혼 상대나 연인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비즈니스적인 면에서는 사업 파트너, 좋은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람으로 인해 또는 자신 스스로에 의해서 받은 상실감이 치유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과의 교류로 마음이 풍족해지면서 마음을 터놓을 상대이기도 하니 의지도 되고 한결 밝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 교류가 지속되어서 위에서 말한 대로 깊은 인연 또는 결혼, 비즈니스적으로는 동업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흐름으로 성취되어 가고요. 타인들에게 축하를 받거나 인정을 받아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본인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신념을 회복해 갑니다. 그리고 당장 성취는 아니어도 성취되는 길이 선명히 그려지면서 그 계획을 제대로 이제 세우게 되고요. 또 달라진 당신의 에너지, 높아진 주파수는 당신의 파트너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든 일적으로든 호의를 표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후기나 내년 즈음에는 본인이 하던 일이나 바람이 있다면 사람들과의 협력으로 얻은 지식이나 성과로 혼자만의 또 다른 일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세워 보이는 모습이고요. 경험을 토대로 개인의 잠재력을 다시 펼쳐 보일 기회가 보입니다. 좋은 경험이 수동적인 상반기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흐름입니다. 하반기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비하면 눈부신 발전이 아닐 수 없고요. 내년 상반기에 더 큰 변화나 성취, 이전 경험의 과정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하반기 흐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앞쪽은 7, 8, 9월이고요. 뒤쪽은 10, 11, 12월입니다. 이전에 흐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상반기의 상실감은 어떤 이성이나 또는 본인이 하고자 했던 꿈에 대한 부분이 본인의 의지와는 낮게 환경적 부분이나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상실이 되어졌다고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서 상심이 크셨을 것으로 보이고 본인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를 좀 보자면 7월에는 위에서 말했듯이 그런 경험들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아량과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기기도 하고요. 현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주변의 연상인 여성의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한둘 생겨나는 시기인데 신뢰가 가고 본인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고요. 주변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섣부르고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고 움직이려고 배려하는 달이고요. 8월에는 늘어나는 인간관계, 교류에 대해 조금 지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교류는 정리를 하셔도 좋고 필요한 교류만 하셔도 좋습니다. 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좋은 시기라서 더 그러하고요. 그리고 외부 교류에만 집중하다가 집안일, 가족들의 일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시고 챙겨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발밑만 보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해서 실행을 해보아도 좋은 시기입니다. 더 이상 미루기에는 좋지 않아 보이고요. 9월에는 무엇보다 소개팅, 연애운이 좋아 보이는 한 달인데요. 소개를 받은 사람이 장기적으로 보면 결혼 상대로도 괜찮고 조건도 나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연인이 있다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주변의 조언을 구할 것으로도 보이네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너무 재고 따지게 될 수도 있고요. 주변 얘기에만 귀 기울여서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꼭 연애적 측면이 아닐 수도 있고요. 동업을 하거나 동료, 파트너에게 서로 대화를 잘 나누고 본인 생각대로만 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두고
의견을 합일시키고 협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7월에서 9월은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사람들과의 교류를 쌓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본인이 뜻하는 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도 오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10월에서 12월 하반기 후반에 있을 운 앞에 쌓아가야 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10월에서 12월을 보자면 10월에는 조금 더 유의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본인의 발목을 잡아두었던 감정적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하고요. 변덕스러운 마음이나 충동심 등에서 비롯된 감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서 좋게 잘 흘러가던 관계에서의 그르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고, 아까 말했듯이 본인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타협과 대화가 중요합니다. 너무 또 조심하느라 말문을 닫지 말고요. 어른스러운 대화를 하셔야 하는 한 달입니다. 상대에게 너무 의존하거나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고요. 또는 주변에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벼운 교류에 치중하느라 중요한 파트너를 잊지 않도록 하고, 다시 말하지만 감정적인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 10월이고요. 11월에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더 큰 바람을 갖고 빠르게 이직이나 이사,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할 것으로도 보여져요. 그 길은 좋은데 너무 충동적인 선택은 아닌지, 그 과정의 계획들을 잘 세웠는지 검토하면 좋은 한 달로 보여집니다. 그저 마음이 맞는 것 같다 하여서 급히 추가적으로 사람들과 엮일 것까지는 없고요. 기존 관계를 잘 유지해온 파트너들, 또는 앞에 세 달에서 말한 여성 귀인의 조언을 더 구해봐도 좋고, 주변의 연상의 남성분 중 신뢰가는 사람에게 현실적인 고민에 처했을 때 좋은 조언자가 되어줄 것으로도 보여요. 당장은 어떤 결과가 보여지지 않고 흐릿한 것 같아도 그 결과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정적인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활동적인 텐션보다는 조용히 본인의 미래를 그려보면 좋습니다. 12월에는 비로소 하반기 전체 흐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합일점에 다다르는데요. 그것이 결혼 약속이 될 수도 있고, 사업에서는 계약, 또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거나 전체적으로 성취감을 불러일으키고 본인의 주파수를 올리는 어떤 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믿고 끌고 나갈 그런 시작점입니다. 본인이 그려둔 목표나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시작이 되는 달이고요. 본인이 여성이라면 주도적인 삶을 향해서, 또는 아까 말한 주변 여성 귀인의 큰 인연으로 더 잘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 흐름을 타고 내년 개인의 역량과 목표를 향해서 더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상반기에 힘들고 고립되어 있었을지라도 그 경험이 자비로움과 통찰력을 길러주어서 주변에 귀인이 모이고 본인의 주파수를 올려서 더 풍요로운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 그 경험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스스로에게 상반기에 수고했다고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반기를 보자면요. 상반기에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정리나 어떤 상황 종료로 인해서 큰 무기력 또는 슬럼프가 오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또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지쳐서 건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거나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아서 더욱 외부 활동이나 교류는 자제하거나, 어쩔 수 없는 교류가 있더라도
생산적인 것보다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뎠던 과거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는 주변 인간관계가 전반적으로 틀어졌을 수도 있고요. 일도 주변 관계와도 슬럼프가 와서 나 스스로도 무기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문제를 또 알고 있긴 해서 해결은 해야 할 것 같고,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이 나아져야 한다는 마음은 있는데, 위에 말했던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지쳐서 그게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 의지할 곳도 마땅치 않고 혼자 힘으로 견뎌낸 외로운 시기였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주변에 신뢰가거나 믿을 사람도 없는 듯이 의심도 많아졌던 걸로 보이네요. 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과거에 좋았던 인연에 대해 그리움이 많이 컸을 걸로 보여집니다.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발목을 붙잡기도 했을 것입니다. 본인을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고, 또는 사랑해 주었던 연인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그리워지고요. 본인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저 행복했던 기억만 나고 그리워지고 재회를 바랬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는 어쩌면 과거 인연과 재회가 이미 되었을 것으로도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트라우마로 인해 관계가 잘 흘러가지 못하고 되려 이전보다 의존적이 되어 건강한 만남이 되지 못했을 수 있고요. 혹여나 재회가 되었고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는 그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이나 유흥을 즐기거나 가볍게 여러 이성과의 교류로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관계도 역시 좋은 관계는 아니며 오래오래 가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반기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과거 트라우마나 그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아직은 다 벗어나기 힘든 상태로 보여지고요. 과거의 상처가 본인에게 꽤나 큰 부분에 해당하기도 했고요. 상반기에 정신, 신체적으로 건강도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할 기회가 딱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술이나 가벼운 교류 등과 같이 건강하지 못한 수단으로 했다면 더 제대로 해소할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술을 먹거나 다른 쾌락적 수단을 쓴다 하여도 사실 잠시나마 해방되고 현실로 돌아오면 그것이 자괴감이 들기도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흐릿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내려놓을 일도 계속 확대 해석을 하거나 예민해지고 현재 그 일을 계속 겪는 것처럼 상처를 계속 붙들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개인적으로 꽤나 큰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사실 현실을 바라볼 때입니다. 아프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본인의 삶을 다시 구축할 때예요. 본인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부질없는 감정들은 이제 떠나보낼 때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어차피 크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여나 중요한 일이나 인물들이었을지라도 더 이상은 그때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젠 내가 할 일은 앞으로 걸어갈 일 뿐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상과 현실 사이 저울질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또는 본인을 올가매는 지지부진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좋지 못한 관계는 확실히 정리하고 잊지 못한 것은 잊고 부질없는 그리움은 흘려보내고
중요했던 것일지라도 돌아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할 하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미리 다져놔야 괜한 소란스러운 일들이나 교류는 나타날 일이 적어지고요. 하반기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여 미리 정리하는 자세가 지금 필요합니다. 명료한 마음과 시야가 필요하고, 살면서 별로 득이 될 것 없는 다수의 일이나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면 그것도 중요한 것만 두고 정리하세요. 그러면 탈이 없는 하반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질질 끌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네, 하반기의 흐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쪽은 앞에 7, 8, 9월, 뒤쪽은 10, 11, 12월입니다. 하반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위와 이어집니다. 상반기에 본인의 모습들을 회상하며 성찰해야 하는 시기고요. 보다 현실적이고 청렴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단순히 이슈처럼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게 잡고 하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과 사람이 무엇인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지금 정리해야 할 하반기고요. 달마다 살펴보자면 7월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혹여나 상반기 또는 이전에 본인에게 큰 영향을 미친 어떤 인물에 대한 기억이 크게 떠오를 수 있는 한 달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리하고 끊어내야 할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먼저 연락이 올 상황이라면 그를 통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말을 섞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마음을 확실히 털어내는 것이 좋아요. 괜히 말을 섞으면 더 피곤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긴 한데요. 그 이유는 상대가 본인 말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연상의 남성과 이어질 일이 있다면 이 또한 괜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교류를 줄이고 거리를 두어도 좋습니다. 그 대신 애매하게 말고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괜히 끌면서 감정 기복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8월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과거, 사소한 것,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삶에서 평생 가져가야 하는 것과 중요한 것, 물론 사람 포함이고요. 그런 것들을 정하고 정리를 하고 앞으로를 계획해야 하는 한 달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사사로운 것은 연연하지 않는 자세가 좋고요. 외부 사람들에게 쏟는 에너지를 가정, 가족으로 방향을 좀 돌리고 챙겨 주어도 좋습니다. 괜히 본인의 인생에 대해 여기저기 넋두리로 늘어놓을 필요도 없고요. 이성적인 판단은 중요하지만 이때 어린 시절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는지 그 시각으로 미래를 멀리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또는 이때 연애운이 좀 들어올 시기라면 연하의 남성과의 교류가 생길 수 있는 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애운이란 8월 연애운을 따로 세부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9월에는 지인, 교류 중이던 사람과 관계가 끝나거나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는 달이에요. 이 사람은 나에게 귀인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서 정리될 사람에서는 배제할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회사의 실무자가 될 수도 있고 사적인 관계일 수도 있는데 괜히 뒤에서 이 사람을 흉보거나 둘 간의 일을 어딘가 퍼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그것을 이미 다 알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에 이 시기에는 사람들과의 약속, 만남은 줄이셔도 좋고, 혹여나 참여하더라도 구설이 있을 만한 언행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불필요한 교류가 잦으면 본인 삶에서 귀인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그르칠 수 있습니다. 네, 뒤에 3개월을 보면 10월에는 본인이 절제하고 참던 욕구들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시기예요. 사람 자체가 임기응변에 능하고 재능이 있고 매력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기도 하며 다시 상반기와 같이 술, 유흥 또는 가벼운 만남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절제할수록 하반기 후반의 흐름은 좋아질 거고요. 본인이 매력이 뿜뿜하는 달이기 때문에 진지한 이성과의 만남은 좋을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여지진 않고요. 은근 눈이 높아서 이것저것 따질 수 있고 사실상 연애할 시기가 아니기에 나중을 기약하면 좀 더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본인의 욕구가 일적인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연애를 꼭 하더라도요. 11월에는 이제서야 현실을 좀 파악하고 성실한 마음을 잡는 한 달인데요. 앞에 개인적 이성 간의 교류에 대한 욕구만 좀 더 절제한다면 이처럼 잘 흘러갈 것입니다. 커리어적으로 매우 길하고 금전적으로도 점점 좋아지고요. 보다 현실적인 기로를 향해서 달려가며 혹여나 이사, 이직을 생각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도 좋은 달입니다. 그 전에 불필요한 마음과 관계를 정리하고 삶에서 중요한 것만 남긴 좋은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던 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과감히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달입니다. 12월에는 9월에 사이가 틀어졌거나 교류가 미미해졌던 실무자 또는 귀인인 사람과 다시금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요. 9월경에 그 부분을 잘 예방을 했다면 상관없겠지만 그 사이에 내가 여러 사람들과의 교류 자체를 자제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에 대한 계획, 바쁨 때문이라도 교류가 그 사람과도 적어졌을 수 있습니다. 일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초반 3개월에 조언대로 잘만 행해 간다면 후반 3개월은 점차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기로에 들어서면서 일, 금전, 인생 계획에 대한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그 흐름들이 길하게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하반기 후반은 아까 상반기와 다르게 행운이 찾아오는 듯해요. 이 행운들을 오래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너무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미리 잘 다져두면 좋겠네요. 이제는 과거의 좋은 기억을 반추의 용도와 그리움에 소비하지 말고요. 내가 나아갈 때 바로잡을 지표로 쓰게 되는 하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이번 연도가 아닌 평생의 목표를 세우기 좋은 하반기니까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차곡차곡 정리해 보세요. 네, 그럼 두 번째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반기를 보자면 상반기에는 특히나 금전적인 부분에서나 개인 삶에서 풍요로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면서 헌신적인 마음을 유지하다가 이런 삶들이 좋기는 하나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계기가 있어 보이고요. 내가 베풀어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베풀거나 쓸 때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으면서도 그 외에서는 외로움이 느껴지기도 했을 것 같아 보이네요. 결국 내가 항상 기버가 된 것 같고
내가 다가가야만 사람들이 나의 호의를 받는 겸 반응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서운함과 반감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본인의 능력이나 금전적인 부분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한 마음들이 다 부질없다고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이전과 다르게 만인에게 베풀기보다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에너지를 쏟아야겠다, 베풀어야겠다 생각을 하거나 그런 생활에 실증이 나고 회의감이 들어서 혼자인 고립된 편이 낫다고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취한 것은 내가 갖고 나를 위해 나에게 베풀자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을 거고요. 앞서 경험들로 허탈한 마음들이 결국에는 점점 욕심이 많아지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조금 바뀌어 갔는지도 모릅니다. 여유로웠던 마음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안정적인 것 같던 삶에서 불안정감이 느껴지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다가 만사 걱정되고 돈도 부족한 듯 느껴졌을 것으로도 보이네요. 물론 지금 안정적일지라도 본인만 소유하니 크게 즐겁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이젠 나만을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는 마음이 커지면서 나의 성취와 이익을 향한 마음이 점점 부풀어져 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차게 시작한 도전들이 잘 나아가는 줄 알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은 쉬어가고 조금 소강된 분위기가 보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만족스럽지 못한 인간관계 또는 일어난 이슈들, 금전적인 어려움, 여러모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지치고 쉬고 싶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여러 감정, 생활, 관계 변화들이 감당이 되지 못하고 휴식의 기간을 갖고 싶은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과한 베품과 과한 소유욕, 이 극과 극 상반된 마음의 균열이 깨졌을 거예요. 근데 이는 결국 모든 것이 소진이 되고 새로운 시작을 남기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반기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는데요. 무엇보다 정신적인 면에서 많이 밝아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과정들이 보입니다. 뒤에서 달별 세부 흐름을 조금 더 리딩 해봐야겠지만 금전적으로든 인간관계로든 회복되어가는 계기가 있고요. 그것은 미리 예상하거나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먹구름이 스스로 개어가듯이 자연스레 변화되는 운이 찾아옵니다. 그토록 애쓸 때는 안 그러다가 왜 내려놓고 포기한 듯이 지쳐올 즈음에 비가 오고 하늘이 개어 태양이 떠오르듯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한 일이나 관계가 있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비현실적인 듯 하여도 흐름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를 알았다면 그 기회가 찾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할지 미리 지금 계획을 세워놔도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신적으로도 평안이 찾아오고 좋은 연인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전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 또는 관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연애운이나 인간관계는 그 달에 따로 세부적으로 연애운을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의욕만 앞서서는 너무 앞서 나가거나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흐지부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미리 예상하여서 마음과 자세의 준비를 하심이 좋습니다. 최대한 현실적인 기준에서 계획을 세우면 이전처럼 잘 회복되어 가고요. 비록 그 사이 과도기는 있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본인의 것을 쌓아나가는 길에 접어들기 전에 꼭 넘어가야 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주거지를 이동하거나 이직을 할 수도 있고요. 개운이 시작되기 전 초입 단계처럼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하반기입니다. 회복의 과정은 무조건 과도기를 넘어가야 하니 그 점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것을 잘 대처하고 좋은 흐름을 몸에 맡기되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더 멀리 보아도 결국 성취에 다다를 결과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침착하며 계획적이고 그리고 돈을 아끼고 묵묵히 나아가면 내년에도 꾸준히 이어져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겠네요. 네, 하반기의 흐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리딩할 건데요. 앞쪽은 7, 8, 9월, 뒤쪽은 10, 11, 12월입니다. 하반기에는 앞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다 높은 목표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과도기와 같은 시기입니다. 오히려 이전에 풍족하고 풍요로웠던 때보다 힘든 과도기를 겪고 이전 좋았던 나날들보다 더 큰 행복을 향해서 닿기 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본인뿐 아니라 주변 중요한 인물들, 나보다 더 어른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여도 좋습니다. 그로 인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하반기입니다. 달별로 세부적으로 보자면 7월에는 큰 탈 없이 소소하게 보내는 한 달인데요. 다만 소소한 편안함에 취하여 그것에 만족해서 안일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하반기는 내년 더 큰 성과로 나아갈 과도기예요. 그렇게 이런 편안함이 자리 잡았을 때 내년을 위한 하반기 계획을 세우고 마음가짐을 다잡아야 합니다. 안 좋은 미래가 아닌 좋은 미래, 밝은 미래를 믿으면서 계획을 세우시고 미뤄왔던 것이 있다면 이때 새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달이고요. 나중에 소소하더라도 손해볼 것 없이 그 실행한 것이 몇 달 내로도 조금 수확을 볼 수도 있습니다. 8월에는 다시금 또 쉬어가고 싶다라는 마음과 풀어지고 나태해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반기의 기억들이 다시금 떠오르면서 발목을 붙잡고 시동을 걸려던 찰나에 그것을 더디게 만들 수 있는 한 달이에요. 당신은 좋았던 순간을 만끽도 해보고 경험해봤던 사람이니까 지금 같은 현실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손쉽게 넣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지만 과도기예요. 최대한 외부 활동이나 사람들과의 교류를 줄이고 집에서 혼자의 시간을 갖고 또는 가족들에게 기대어도 좋습니다. 이 조언을 잘 듣고 8월에는 굳건히 앞만 보고 나아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9월에는 그래도 금전적인 기류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요. 당장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도 좀 더 현명한 방향,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금전이 길한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이 중에 연상의 남성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면 가족 중 부모님께서 힘을 실어주실 수 있습니다. 비록 8월과 같이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지만 전 달보다 그것이 수월한 한 달이고요. 이제는 조금 앞날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앞 3개월에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그리워도 인내하고, 교류를 하더라도 언행을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득이 되지 않는 관계에 꼬일 수 있고, 인내해야 할 시기에 그것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0월에는 더 확실한 이성 간의 교류가 생길 수 있는데요. 사내 연애나 썸 정도의 관계, 또는 남들에게 알리지 않는 교류가 될 수 있어요. 혹여나 9월부터 교류가 시작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인데 갑자기 이전보다 좀 다르게 묘해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관계를 확실시 하자니 본인이 좀 더 좋아하는 듯 하고, 상대는 어떤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아리송한 상태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다리거나 답답한 상태에 놓일 수 있고요. 이로 인해 본인이 계획하고자 했던 것에 집중력이 떨어지게 될 수 있는 달입니다. 물론 연애운은 하반기 전체보다는 그 달의 연애운을 따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인간 관계적으로나 개인 일적으로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한 달인데요. 내년에 개운이 되기 전에 마지막 코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애매하게 교류하던 관계도 정리하고 다시금 제자리로 와서 내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 조언과 유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10월에 그 사람으로 인한 복잡한 심정과 잘 나아가던 길이 정체되는 상황은 미리 알아두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에 잘 대처를 하면 그 후반기인 연말 11월, 12월의 흐름을 더 좋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역시나 사람을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유흥을 즐기다가 만난 사람이나 또는 그것과 관련된 인물, 꼭 그렇지 않더라도 묘하게 다가온 사람을 멀리 하시면 좋습니다. 괜히 또 10월경처럼 본인의 시간을 빼앗고 에너지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괜히 이용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라는 말씀이고요. 12월 또한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보다는 정신수양과 관련된 마음 공부를 함께 해나가시면 좋습니다. 간단하게는 독서나 글쓰기도 좋지만 꼭 종교가 없더라도 명상이나 기도를 하며 영적 수양을 하시면서 마음을 다잡고 인내하는 시간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도 좋은 시기입니다. 비록 쉽지 않은 하반기를 보내왔지만 그게 당장 바뀌는 게 없고 더딘 것 같아도 매달 1cm 이상씩 나도 모르게 자라온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1cm 자라는 것도 되게 크게 자라는 거고 대단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인내하고 기다려온 만큼, 한마디로 나 자신과 주변 관계를 잘 다스리고 절제한 만큼 상이 내려지는 내년이 찾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신이 한 만큼 모든 것이 보상받는 과도기가 이제 있는 하반기고요. 원래 한껏 끌어올랐던 나의 삶이 소강이 되고 나면 깨달음을 얻고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전보다 오히려 더 성장하고 사람으로 인해 어떤 행복이 혼자서도 풍요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도 아쉬움도 줄어들고요. 더 건강한 교류가 이어지고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닌 그 관계만으로도 즐겁고 또는 그 관계가 꼭 없더라도 즐거운 삶으로 꾸려질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달콤한 내년을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영상도 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흐름을 먼저 보자면 본인 자체가 현실적이고 인내력이 좋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생활 패턴이었고, 본인의 삶을 이전부터도 그렇게 지키고자 노력해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적이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 안정적이고 상황을 지켜보며 유리한 방향에 따라서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던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안정적인 일, 딱 필요한 정도의 인간관계, 일적으로 좋은 협동관계, 현실적인 시각에 따른 대화들, 이런 모든 것들이 더할 나위 없이 기존의 삶의 패턴에서 크게 틀어지지 않았고, 일적으로도 크게 문제 없이 잘 해나가고, 경력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인정도 받을 수 있는 흐름으로 나아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또는 경력이 있는 상태가 아닐지라도 주변에 본인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자리해서 큰 탈 없이 안정적인 루트로 삶을 살아왔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신을 너무 안정적인 삶, 어쩌면 재미없는 삶에만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자극을 최대한 방어하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본인의 잠재된 삶에 대한 욕구가 드러나는 경험을 하거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보면 조금 극단적으로는 잘 협력하던 어떤 상대나 지지자의 배신, 꼭 배신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속내가 드러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연인의 배신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위에서 말한 그 양 두 가지 모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본인 자체가 그동안 안정적인 루트, 정직하게 앞만 보던 삶, 어찌 보면 온실 속 화초와 같은 모범적인 삶에서 인내력 있게 버텨왔지만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크게 흔들리는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지금 휴식의 상태로 접어든 계기가 되었을 수 있고요. 당장 물리적인 휴식이 아니어도 마음은 휴식을 바라고 혼자 있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기존 삶의 틀에서 벗어난 듯 보여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있었을 수 있고요. 지금은 여러모로 무기력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회복을 위해서 치유가 필요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전체 흐름을 보면 하반기에는 어딘가 본인이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인데요. 그것은 본인에 해당하는 것인데 남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그리고 잠재된 속마음 이 두 가지의 괴리감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지금 휴식을 취해야 할 때라는 것을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사람은 쉬어야 할 중요한 타이밍에 그러지 못하면 예민해지고 성급해지기도 하면서 신중함이 결여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말실수나 거짓말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 기존 본인이 지켜온 정직함, 양심에 대한 부분이 흔들릴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황은 전반적으로 나아지겠지만 사실 당장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고요. 일단은 무조건 나아가야 하는 책임감을 놓을 수 없는 하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것은 연말이 되어 갈수록 기회는 생기고 회복되어 가지만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하는 하반기 초중반 상황에서는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 자신도 여유가 없는데 이전에 규율대로 착착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때로 완전히 돌아가기를 갈구한다면 오히려 본인이 괴로울 뿐이에요. 비록 당장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지금은 당장 어떤 만족을 이루기보다는 기본 생활 정도를 유지하며 충분히 쉬어가야 할 하반기입니다. 일단 그렇다면 불필요한 외부 활동은 줄이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에는 최대한 그것을 더 늘려서 그 시간에는 마음을 챙기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말고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휴식을 통해서 점점 하반기 후반에는 심적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힘든 시기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에 겁이 나서 진심이 아닌 마음을 베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베품 또한 적어지며 인색한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도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조언 드릴 것은 정말 진심으로 베풀 수 있다면 베풀고 아니면 굳이 애매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확실히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면 큰 문제가 없고요. 괜한 불필요한 관계는 맺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소중한 사람들은 잘 챙기고 그 소중한 사람들이랑 너무 멀어지는 행동은 하지 마시고 곁에 꾸준히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하반기에 적절한 교류, 충분한 휴식으로 이전보다 회복된 마음들이 내년에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위한 전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에는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기준으로 맞추고 내 생활을 이어가고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네, 하반기 전체 흐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건데요. 앞쪽은 7, 8, 9월, 뒤쪽은 10, 11, 12월입니다. 네, 상반기의 일로 인해서 더 이상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이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듯한 막막한 상황인 듯 보여도 사실상 아닙니다. 물론 기다림과 인내는 필요하겠지만 끝은 완전한 끝이 아니고요. 내년을 위해 쉬어가는 시기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한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7월에는 남성의 기인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직장 내 또는 대외 활동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외모가 준수하거나 독특해서 대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성적 교류보다는 공적으로 알고 지내면 좋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사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괜한 마음고생을 할 수 있으니까 깊은 사심을 품기보다는 적당히 원만한 관계로 유지하심이 좋습니다. 그런 관계라면 일적으로는 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인간관계, 사람과에 있어서 내가 의도치 않아도 교류가 생길 수 있는데요. 공적인 직장 내 의무적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의 마음이 여유가 없을 시기라서 타인의 평가나 말에 휘둘리고 그것이 이미지화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면 크게 반응하지 말고 이성적인 자세로 할 일만 딱딱 한다면
오히려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쏠리거나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감정적인 부분을 숨기고 포커페이스 하심이 좋습니다. 9월에는 어떤 마음이 맞는 사람과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는데요. 상대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가뭄과도 같던 건조한 나의 마음에 온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하반기 흐름에서 말했듯이 적당한 거리, 적절한 교류, 휴식이 필요한 시기임을 기억하면서 급속도의 깊은 관계보다는 천천히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차근차근 관계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전개나 적극적인 텐션으로 나아가면 괜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멀리 보았을 때 좋은 관계가 될 것으로 보이니 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10월에는 이제 정말 쉬어갈 때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매우 커집니다. 그동안은 현실 타협적인 부분에서 계속 움직이고 나아갔지만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휴식이 필요하다는 마음에 다다른 달이고요. 누가 말려도 마음은 이미 정해졌으니 그렇게 행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다만 본인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서 당장 충동적으로 쉰다기보다는 휴식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한 달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로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타인에게 미리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1월에는 이때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휴식에 접어들 수 있는 달입니다. 관계적 스트레스, 일적 스트레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일탈하듯 유흥을 즐기거나 술자리,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고 싶은 충동이 드는 달인데요. 이때 만약 앞서 9월에 교류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지속되고 있거나 해당 시기에 연인이 있다면 이 부분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기적인 충동감에서 하는 일탈들로 인해서 연인과의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괜한 이별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보통의 관계와는 적절한 교류가 좋고요. 그 대신 정말 소중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은 잘 챙기도록 해야 합니다. 오래 가지도 않을 관계나 그런 즐거움에 시선을 뺏겨서 소중한 인연을 잃지 않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또는 연인이 꼭 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힘든 것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고 의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을 열고 충분히 받아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애운에 대해서는 정확한 거는 그 달의 연애운을 따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12월에는 11월에 조언드린 부분만 잘 행하신다면 특별히 이별수나 힘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불필요한 교류를 늘리면 괜히 나의 에너지를 뺏기거나 좋은 부분만 이용하거나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어도 이때 맺은 유흥적 교류는 장기적으로는 득이 되지 않는 관계니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후반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는 불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9월에 나타나거나 기존에 알고 지냈지만 깊어지는 그 사람과는 마음을 잘 나누고 의지하면서 귀인이 되는 사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한 사람, 소수의 소중한 사람들이 힘든 시기, 휴식에 접어들기 전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귀인과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이 또한 경험이고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많이 정리되고 휴식을 취하면 운기가 많이 올라간다는 말도 있어요. 내년에 운기 상승이 이뤄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일 것으로 보이고요. 하반기 극후반과 내년 초반에는 제대로 된 휴식을 하면서 회복을 하고 본인이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차근차근 미래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당신이 힘들 땐 늘 기인이 옆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네 번째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반기의 흐름을 먼저 보자면 본인의 헌신과 희생 정신이 돋보이는 상반기로 보여지는데요. 타인의 실수나 경솔함, 거짓말 등을 본인이 챙겨주거나 감싸주었던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 일적인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은 이를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신의 그런 넓은 마음을 이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속였을 수 있고요. 당신에 비해 그 사람은 양심이 번듯한 사람은 아니었던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좋은 마음과 관용으로 그리 했는데 허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상반기고요. 이로 인해서 어떤 관계와 헤어짐, 이별, 일과 끝맺음, 퇴사와 관련된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런 마음이 매우 강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감당하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끝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상반기가 끝나갈 즈음 또는 하반기 초, 거의 지금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제대로 끝을 맺어야 하는 타이밍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계속 붙잡고 있어봐야 당신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든 일이든 무엇이든 버거운 상태고요. 갈수록 상황이 힘들 수 있어서 제대로 끝을 내고 하반기를 맞이하시는 게 좋습니다. 끝은 그거로 종료가 아니라 그 이후에 좋은 일이 들어오고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이고요. 원래 그것이 채워질 공간이 마련이 되고 본인도 고여있는 것을 흘려보내면 마음과 생각이 순환되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종료는 포기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다, 내가 선택할 수 없다 라는 수동적인 마음도 내려두시고요. 스스로 선택하고 상황을 제어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반기 전체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끝낼 것은 끝내라고 한 이유가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에 운이 좋은 하반기인데 우선 내실이 강인한 사람이라서 상반기에 겪은 일들과 종료되어가는 상황임에도 그런 상황을 겪었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많이 바뀌거나 하진 않아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정서가 좀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노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불필요하게 본인의 에너지를 빼앗던 상반기의 운기를 끝맺고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인데요. 종료라고 하여 쉬어갈 때는 아닌 듯 보여요. 이전처럼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한 바쁜 상황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시작을 도모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질 수 있고 표면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정작 실상은 텅 비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본인이 가지던 그 내실을 유지하고 더 갈고 닦고 하반기에 그것을 꾸준히 끌고 가야 합니다. 계속 말하지만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요. 전반적으로는 금전운이 길한 하반기인데 금전에만 또 너무 치중하게 되면 과한 허영심이나 변덕심, 그로 인한 욕심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가 틀어지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유의하시고요. 당장 본인의 금전적 여유가 아닐지라도 가족의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주변 사람들에 비해 풍요로운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순간 권태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길로는 아주 길한 하반기로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조언에 따라서 하반기를 맞이한다면 당신은 현실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지혜로운 시각을 갖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누구보다 이성적이며 완벽을 추구하게 되고요. 너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되거나 타인에게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은 스스로에게든 타인에게든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라도 적당히 해도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력과 실력을 인정받고 개인적으로도 금전운이 길한 흐름에 들어가고 좋은 성과를 얻는 국후반 내년 초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의할 것은 너무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그런 마음은 좋은 흐름인 와중에 공기가 나빠질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늘이 돕는 시기이기도 하니 내가 다 잃었다거나 당연시 여기지 말고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하반기 흐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앞쪽은 7, 8, 9월, 뒤쪽은 10, 11, 12월입니다. 네, 하반기에는 좋은 흐름으로 나아가지만 각 달에 조언점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조언점들에 대해서 잘 행하고 한 계단 한 계단 밟듯이 나아가면 그 좋은 운기에 파도 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고요.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동업이 좋을 수도 있고 또는 적어도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좋기도 합니다. 꼭 동업이 아닐지라도 주변 사람들과 관계는 잘 유지하며 지내는 것이 좋고요. 일일이 다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에게는 인복이 더 나아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달별로 살펴보면 7월에는 앞서 말했듯이 무언가 제대로 끝내고 종료해야 할 시기로 적절합니다. 본인에게 득이 될 것이 없는 인간관계나 붙잡던 업무나 직장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미 상황은 끝났고 더 이상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미루지 말고 확실히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무엇도 아니라면 본인에게 도움되지 않는 신념을 청산하는 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을 때 인복이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그 중에 분명 본인이 불필요하게 지내는 사람이나 붙잡고 있는 관계, 일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좋은데요. 무엇일까 생각할 때 이미 그것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힌트로 삼아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7월에 정리한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정리되어 미련만 남았을 뿐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할 한 달이고요. 그것은 예술적인 일이나 또는 해외와 관련되거나 특색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해외여행이나 예술 문화를 체험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고 마음을 정리해 보아도 좋습니다. 또 8월에는 남성 기인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실무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으로도 보여집니다. 하반기에는 연애운보다는 일적인 부분에서의 성장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본인이 시작하고자 하는 것에 오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건 연애운은 지금 하반기 흐름보다는 그 달의 연애운을 따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이러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언을 주변 어른에게 구하는 것이 좋은데 앞서 만나게 되거나 찾게 된 실무자 또는 부모님의 인생 경험을 통한 조언을 구해보아도 좋습니다. 나보다 어른인 사람들은 내가 겪어온 경험을 어쩌면 한 번씩 해봤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장기적이고 넓은 관점이 나의 협소하던 관점을 보다 더 넓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고 제대로 된 목표를 세우기 좋은 달입니다. 앞 3개월은 이런 새로운 운기를 맞이하면서 설레고 즐거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것이 되려 가벼운 마음으로 변질되면서 뒷심이 꺼지지 않도록 앞서 말했듯이 실무자나 주변 어른들의 조언과 도움이 중요하고요. 비록 원하는 길을 가더라도 마음을 중간중간 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인 조건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좋은 한 달입니다. 어떤 일인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혹여나 예술, 해외와 관련된 일일지라도 언젠간 잘 되겠지라면서 뜬구름 잡는 계획은 좋지 않고요. 그것은 되려 금방 그만둘 수 있게 됩니다. 예술 업계일지라도 금전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데 유리한 방향을 잘 찾아봐야 하고요. 만약 예술 업계가 아니라면 더더욱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금전운이 길한 방향이 무엇일지 현실적으로 잘 찾아봐야 하고요. 오히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예술과 해외 카테고리와 연관지어서 한다면 금전운이 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상적인 계획은 좋지 않기 때문에 길한 운을 취할 구체적인 계획을 잘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11월에는 새로운 교류가 보이는데 그 교류는 시작운을 타는 흐름 안에서 예술 관련 장소 또는 만남에서 교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좋은데 이성적으로 사적인 관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오래가지 못해서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던 사람과의 관계를 빨리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선을 지키는 것이 좋은 한 달로 보여집니다. 12월에는 하반기 초중반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달인데요. 당장의 큰 결과가 아니어도 시작 운기는 이미 앞서 올라탔고 애써 드러내지 않아도
주변에서도 좋은 응원과 기운을 보내줍니다. 하반기에 계획을 잘 세우고 어느 정도 시작을 했다면 그 후반이나 내년에도 계속 좋은 흐름을 타고 갈 미래가 보여지고요.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보여지는 흐름도 바뀌고 연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계속 하던 대로 성실하게 꾸준히 나아가면 내년에는 감사하게도 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을 성취하고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한 달로 보여지네요. 예, 비록 무언가를 끝맺음하고 도전 시작하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허나 결국 끝이 있어야 시작도 있고 도착 지점이 있어야 출발 지점도 있고요. 하루가 저물어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를 놓으면 반드시 새로운 것이 찾아온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반기 초에 종료의 힘에 박차를 가하고 제대로 미래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면 길한 운과 길한 시작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부분을 기대하면서 하반기를 보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러면 5번째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하반기 운세 리딩을 모두 마쳤는데요. 누군가는 리딩을 듣고 희망찬 하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는 조금 침체된 어두운 하반기를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리딩에는 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길한 운, 운기가 좋아지기 전에는 과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반기에 그 과도기를 겪었다면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고, 이제 막 과도기에 접어들었다면 하반기도 그 과도기를 이어갈 수도 있고요. 무언가 시작할 운보다는 쉬어갈 흐름이 있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순서나 타이밍만 다르지 다 겪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로를 보는 거는 좋은데 타로로 인해서 그 순간이 끝이라고 보진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당신의 한 달 한 달 그리고 한 해 한 해에는 더 세밀한 감정과 사람, 상황들이 마주하고요. 그것을 좀 더 정리하여 보여주는 것이 타로의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타로는 통찰력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도구인데요. 마법 도구는 아니에요. 그 말은 삶은 마법이나 판타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내가 지금 시간을 흘러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다 현실을 보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과거를 떠나보내고 현실을 인정하고 미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법은 카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소링타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반기 흐름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사람 성향에 따른 각각의 솔루션을 알고 싶으시다면 개인 1대1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정보는 하단에 카톡 링크, 인스타그램 링크 모두 적어 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